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사호기가 요즘 논란입니다. 안전 위험이 제기되면서 지난 5년간 가동이 중단됐는데 내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빛 원전 재가동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이 가운데 사호기에서는 지난 2017년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에 공극, 즉 구멍이 발견돼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모두 140여 개에 달하는 공극 중에는 성인의 키만한 것도 발견돼 당시 방사선 유출 우려와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지난 5년간 진행한 원전 보수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원전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 아니냐며 한빛 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빛 사호기 재가동 절차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는 한빛 원전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과 전북도의회, 고창군의회 원전특위,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등에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빛 원전에 대한 수리를 관리 감독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달 원안위에 보고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 회의에서 이곳 한빛 원전 사호기에서 발견된 공극 140개의 보수를 마쳤고 구조적 건전성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공극에 대한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한 게 아니고 가상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가상의 안전성이잖아요. 한빛 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과 인접한 고창 주민들도 우려를 드러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개보수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고창 국민들은 핵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한빛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면 전문가들이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가동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검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동 승인되지 않을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 한빛 원전 사호기 상태를 다시 보고받을 것이라며 회의만으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 가구당 100만 원, 전체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전라북도는 당장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청 농민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 아래 농성장이 마련됐습니다. 일주일째 곡기를 끊고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전농 전북도 연맹 이대종 의장과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쌀값 폭락과 물가폭 등 이중고에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라북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남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지금 해왔는데 올해가 최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정부에서 하더라도 좀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내세워.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6,777원. 2달 전보다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대비 12%가량 낮은 데다 생산비까지 폭등해 농민들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농 등 일부 농민단체는 농가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전체 농가 대상의 재난지원금 요구는 전국 최초인데 도내 9만여 농가에 지급하려면 모두 900억 원이 듭니다. 농민회는 전라북도가 쓰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것처럼 우리 농민들한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농민들한테는 쓸 돈이 없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예산부서는 정책 우선순위나 타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단 올해와 같이 비료가가 유류비 상승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12월 말까지는 농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내년 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 현장에 가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에서 발표된 통계치들을 다 사용해서 왔고 그런 것들 기준이 명확해야. 전라북도의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농민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스탄공 관련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이스탄공 주식을 헐값 매도하는 등 회사에 500억대 경영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이스탄공 총수로서 계열사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했다며 대다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된 관건 선거 사건의 혐의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라북도 자원봉사 업무 담당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전북도지사 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송하진 전 지사의 3선을 위해 입당 원서 1000여 장을 모아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된 정치 활동을 하고 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순항하던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타 지역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법안 심사의 실질적인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놓고 강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될까 그 걱정입니다. 강원도가 6달 앞서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북까지 특별자치도 대열에 합류하려 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낙후된 전북을 위한 특별자치도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법안에 담긴 논리와 내용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특례와 비전 없이 문패만 바꾼다면은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전북의 그 특유의 전북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과연 이거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지만 이 법을 안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니다. 전라북도에게 좀 배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삼중소회에 놓인 전북에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때는 매우 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그것이 또 전라북도 도민들,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여야 쟁점 법안과 한데 묶이면서 결국 법사위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법사위 관례상 전라북도 특별자치법 그다음에 재난자원관리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62항 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당황한 기색 속에 조만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2년 만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직으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각종 기금 조성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안정화기금 등 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3개 기금이 모두 전입금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규정상 이들 기금은 출연금으로 조성돼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도의회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해 전입금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썼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의 중증 사망화를 줄이기 위해 18일까지를 집중 추가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노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에 사용되는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의료기관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합니다. 도내에서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사 8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숨막히는 급식실에서 폐 질환에 노출된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결과인데요. 폐암 의심 환자는 전국적으로 180여 명, 발병률이 일반인의 3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가스조리 기구를 다루는 도내 급식 종사자 8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급식 종사자 1,401명 가운데 97%인 1,358명의 패시티 검사 결과로 전체 0.6%에서 폐암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중간 집계 결과지만 전국적으로 폐암 의심 환자가 187명에 이릅니다.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같은 연령 일반인과 비교해 35배나 높은 발병률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금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대책 제시하라! 제시하라! 노조 측은 조리종사원 1명당 식수 인원은 70에서 80명이 적절하지만 도내 학교 급식실의 경우 많은 곳은 100 가까운 150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기관에서는 학교 급식실에 이 폐암 등 산재가 이 배치 기준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발표들을 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가장 시급한 것은 환기시설 개선으로 배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깨끗한 공기를 보급하는 급기시설까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경우 패시티 검사를 정기 검진으로 제도화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행 조리종사원은 재검진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패시티 정기 검진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495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의 경우 전담팀을 구성해 연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학교는 저희들이 그 점검을 통해서 그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개선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암을 유발한 급식실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68.5%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36.9%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전세 자금 대출이 32.4%, 월세 보조금 지원이 19.5%,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15.9%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인 35.7%가 1인 가구였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합니다. 환급 금액은 이용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 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주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노인 일자리 11,200여 개를 제공하기로 하고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을 통해 만 65세 이상 시민들의 접수를 받습니다. 모집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16일까지며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전주 한옥마을 반지 만들기 솜씨당 장화영 대표와 직원분들이 3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용품 법정 검사를 수행하게 될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완주에 건립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3만여 제곱미터에 국비와 도비 등 499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검사 지원센터는 수소 완제품의 안정성 검사는 물론 개발까지 수행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